혹시 허리 건강 생각해서 앉을 때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허리에 바짝 힘을 주고 이렇게 앉으시나요? 그러시면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앉는 자세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허리 펴고 앉으라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를 펴는 것과 허리에 힘을 빡 주고 앉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오늘은 허리에 힘을 빼고 허리를 펴고 제대로 앉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죽 쾌척한방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른 자세라고 오해하는 가슴을 너무 내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배에 힘을 빡 주고 있는 이런 자세는 과긴장 상태라고 부르는 자세예요. 물론 등을 구부리고 구부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겠죠. 허리나 골반 전체가 뻣뻣하게 굳으면 우리 몸에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디스크와 후관절에 가해지는 수직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우리 척추는 원래 이제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이 있어서 마치 이제 스프링처럼 충격을 분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일자 막대기로 만들면 충격이 분산될 곳이 없겠죠. 그 압력이 고스란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척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곳에 확 꽂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꼿꼿하게 앉는 자세가 디스크와 후관절을 동시에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후관절은 척추뼈 뒤쪽에서 위아래 뼈를 딱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작은 관절이에요. 이 후관절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게 바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서 잘 안 펴진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온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 증상보다는 후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다음으로 과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숨 쉬는 거, 호흡도 제한되게 돼요. 저 따라서 허리에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편하게 쉬어보세요. 잘 쉬어지나요? 잘 안 되죠? 우리 몸은 횡격막으로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배와 허리에 힘을 빡 주면 이 횡격막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숨이 깊게 쉬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얇게 쉬어지게 되거든요. 숨이 얕아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을 호흡 보조근이라고 하는데 주로 목이나 어깨 쪽 이쪽에 달려 있어요. 나는 분명히 허리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목덜미가 뻣뻣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치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긴장 상태의 자세는 절대로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힘을 잔뜩 준 자세로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10분만 지나도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근육이 필요해지면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보상하려는 자세를 찾습니다. 결국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의자 뒤로 확 기대는 자세가 되거나 나도 모르게 등이 말리면서 몸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바른 자세를 한번 억지로 해보려다가 근육이 과로하고 결국 더 나쁜 자세로 무너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상 자세로 허리가 뒤로 완전히 밀려버리면 꼿꼿하게 앉을 때보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 3배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앉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앉으라는 거냐 궁금하시죠? 제가 편안하면서도 허리를 지키면서 앉을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원칙, 균형입니다. 정확히 좌골로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 손을 한번 쓱 넣어보세요. 엉덩이 살 밑에 뾰족하게 만져지는 뼈가 양쪽에 하나씩 2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좌골, 우리말로는 궁둥뼈라고 부르는 뼈예요. 이 2개의 뼈로 의자 바닥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는 겁니다. 엉덩이 살이나 이렇게 꼬리뼈로만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살살 움직여 보시면 골반을 너무 앞으로 오리궁뎅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들어눕지도 않는 중간쯤에 엄청 편안해지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두 좌골에 체중이 가장 잘 실리는 느낌이 딱 드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내 골반의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 번 하면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원칙은 지지예요. 지지. 내 허리 힘만으로 딱 버티는 게 아니라 의자에 살짝 기대는 이런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등받이에 이렇게 등을 기대면 척추에 안 좋거나 긴장감이 없어져서 안 좋은 걸로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몸에 힘을 완전히 풀어서 덜썩 이렇게 앉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허리 힘은 딱 10%에서 20%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내 몸이 무너지지 않게 살짝 잡아준다 정도의 느낌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등받이 각도가 중요해요. 몸이 편안한 각도는 90도 이런 직각이 아닙니다. 100도에서 110도 사이 살짝 뒤로 기댄 각도거든요. 이 각도가 디스크 압력을 가장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약에 의자 특성상 등받이가 거의 직각에 가깝다, 혹은 내 몸에 비해서 의자가 커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수건이라든가 작은 쿠션을 이용해서 허리띠 라인 있죠? 여기에 살짝 받쳐주세요. 인위적으로 요추의 C자 커브를 살짝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허리가 훨씬 편해져요. 이렇게 등받이를 이용해서 상체를 자연스럽게 지지해 줬다면 하체의 지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발바닥은 편안하게 바닥에 닿게 이렇게 하시고, 무릎 각도는 90도에서 110도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좋습니다. 발이 이렇게 뜨거나 하면 허리가 엄청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팔걸이나 책상에 팔을 걸쳐서 상체의 무게를 좀 분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와 허리의 부담이 한꺼번에 확 줄어들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자세는 몸을 의자 앞으로 빼서 끝에 꼿꼿하게 앉는 이 자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아예 등받이를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버텨야 돼서 허리, 척추, 골반 여기에 전체적으로 너무 불필요한 부담을 많이 가중시켜요. 허리 디스크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완벽한 자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세도 그 자세만 장시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몸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 자세로 15분만 가만히 있어도 척추에 잡고 있는 인대가 고무줄처럼 서서히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관절이 느슨해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확 움직이면 그 늘어났던 불안정한 인대가 삐끗하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자세는 뭐냐, 자주 바꾸는 자세라고 설명드려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5분, 10분마다 골반을 앞뒤로 까딱까딱 움직여주는 틸트 운동, 이것도 꼭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엉덩이를 좌우로 이렇게 10에서 15초 정도 흔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압력을 바꿔줘야 영양분이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움직여주세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기 어렵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운전하다 보면 30분마다 나갔다 들어오기 어렵다,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노력은 꼭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가슴을 쫙 펴고 한 1분 동안 걸어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정수기 가서 물을 떠온다든가, 화장실을 한번 다녀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꼭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잠깐의 움직임, 이런 게 여러분의 허리 수명을 한 10년은 늘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원장님, 저는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해도 허리에 힘이 없어서 금방 무너져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잘못된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해가지고 근육의 밸런스가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근육, 척추를 잡아주는 심부 근육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반대로 쉬어야 될 근육들, 허리 바깥쪽이라는 엉덩이 근육들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유지된 거거든요. 이럴 때 한방에서는 이 무너진 근육을 잡기 위해서 매선요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매선의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인체에 무해한 해가 없는, 그리고 서서히 녹는 그런 의료용 실을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이나 약해진 인대 부분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실이 피부 안에서 막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서서히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경혈과 근육, 인대 이런 걸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들어온 실을 이물질, 이걸로 인식하면서 상처가 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위로 혈액순환을 늘어나게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막 보내게 돼요. 일종의 재생 유도라고 볼 수 있죠.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이런 허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점점 촘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약해진 심부 근육에는 자, 이제 일해야죠 라고 신호를 계속 줘서 근력의 재생력을 회복시키고 과도하게 경직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이렇게만 보면 침이랑 효과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지만, 침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치료가 매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침 치료는 한 2-30분간 자극 주고 끝나지만, 매선은 그 실이 녹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리고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근육을 자극해 준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해진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데는 이런 지속적인 자극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매선 설명을 드리면 실을 삽입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안 아픕니다. 생각보다 맞을만 해요. 머리카락처럼 아주 작은 침을 사용하고 숙련된 한의사가 시술을 하면 따끔한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선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통증의 정석 채널에 이제 시술 과정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래 댓글로 링크도 달아두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바른 자세로 앉으려면 균형, 지지, 미세 운동 이 세 가지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의자에 앉으실 때는 어깨랑 허리에 빡 힘을 주는 습관 대신에 등받이 약간 편하게 기대고 발바닥도 땅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붙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허리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말고 조금씩 자세를 바꿔주면서 30분마다 한 번씩 걷고 오는 거 척추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바른 자세로 앉는 법이나 매선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쾌척한방병원 병원장 박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